뉴스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용두 3위로 끝난 중국 비밀경찰서 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 중국이 식당을 위장한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논란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수사가 끝났습니까? 네, 최근에 수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일단 이 의혹은요, 지난해 11월에 국제인권단체에서 중국이 전 세계 53개국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이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연행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우리 방첩당국도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추정되는 한 식당을 특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해당 식당의 주인은 국내에 있는 중국인 10여 명의 귀국을 도와준 건 맞지만 이들을 연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我们做的事情呢，都给大家公开了。我们只是在韩国为这个所有的韩国的侨民提供一些自愿性的这种帮扶和。 이후에 방첩당국이 왕 씨와 식당을 조사해 왔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간첩 혐의로는 조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첩 혐의는 왜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이게 현행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형법에 간첩 행위는 적국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국 개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는 없지만 정부의 국방백서 등에는 북한의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를 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건 간첩 행위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법상 이 간첩의 정의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논의는 없습니까? 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이 이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로 넓히거나 국가 기밀의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자 등으로 간첩 행위를 넓게 해석하자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이 3월에 법사위에 회부됐는데요. 아직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의견도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요, 법원 행정처가 이 산업기밀과 군사기밀 유출 모두 현재 관련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형법상의 간첩죄의 정의까지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가 좀 물어봤는데요. 이 사법부 관계자가 이 국회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형법을 개정하면 간첩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국의 스파이도 적국의 스파이와 같은 범주로 묶어서 처벌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우려도 생각해볼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용두 3위로 끝난 중국 비밀경찰서 수사의 느낌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 조지 워싱턴이 했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미 4월에 이 비밀경찰서 운영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고요. 지난달부터 중국은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하는 등 자국의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쟁이라고 해도 틀릴 정도가 아닌데요. 우리도 이 모든 판단의 제일 원칙을 국익에 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요. 혁신안 적용하면 당 대표도 달라진다입니다. 예, 민주당 혁신위가 지난주죠.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는 전당대회 규정을 제안을 했는데 당내 반발이 크다면서요. 네, 먼저 혁신안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바뀐 건지 이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이 현재는 권리당원이 40%, 대의원이 30%, 여론조사 25%와 일반 당원 조사 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당원 조사를 70%로 늘리고 여론조사를 30%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의원의 투표권이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네, 대의원이라면 국회의원과 또 광역단체장, 또 원외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투표권이 사라지는 게 영향이 큽니까?
네, 한번 지난 사례를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전당대회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당시 친문계 핵심이었던 홍영표 의원과 맞붙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송 전 대표가 대의원 득표에서 앞서고 권리당원 득표에서는 밀렸지만 0.5%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혁신안을 대입해보면요. 총 투표소에서 앞서는 홍 의원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과가 바뀝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권과 권리당원 투표권이 등가로 같아지기 때문인데요. 기존 룰대로 대의원 30%를 반영하면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만큼 대의원의 표심이 중요했던 거죠. 이번 혁신안의 핵심도 바로 이 대의원제 무력화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 역시 권리당원과 같은 딱 한 표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과 같은 박빙의 경선 상황에서는 극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비명계가 이들 뜻대로 규칙을 개정한 게 아니냐고 비난하고 나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개딸당을 지향을 했으니 예. 뭐 당으로서는 정말 백해무익에 끼친 것이다. 대의원들이 권리당원의 60배, 70배의 투표 가치, 투표를 행사하는 것, 그것 역시 이상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혁신안 적용하면 당대표도 달라진다의 느낌표는 혁신 아닌 긁어부스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물론 혁신위가 제시한 안이 당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원 당규를 고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또 이 안이 그대로 의결될지도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총의를 모아야 할 시점에 분란만 커졌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